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30%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31%, 35%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29%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오늘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29%, 그러니까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20%대를 기록한 대통령. 이건 레임덕도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러고 임기도 3년도 훨씬 더 남았는데 벌써 20%대를 찍으면 이게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대로 내려간 것은 2022년 11월 29% 이후에 15개월 만이라고 그럽니다. 와, 정말 그 취임 첫 해에도 28%였거든요. 그러다가 11월까지 대개 20% 중후반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계속 31%부터 시작해서 30%대를 계속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결국 29%로 꼬그라졌습니다. 지난해 내내 30% 초중반 이러니까 야, 이런 와중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금방 10%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일본 총리하고 비슷한 숫자로 가게 되겠죠.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 1위, 경제, 민생, 물가. 이걸 잡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소통이 미흡하고 세 번째 역시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이런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문제, 이 문제까지도 이렇게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 않는 이유, 이게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정확하잖아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면 윤 대통령한테 잘하고 있다고 한 사람 누구냐 하고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72% 정도가 윤 대통령 잘한다 하고 박수치는 거고 70대 이상의 58%, 70대 이상에서는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이 윤 대통령에게 박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야, 정말 잘하십니다. 그래요. 이태원 특별법 막 무시하고 거부하고 이래도 잘한다.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고 어쩌고 난리를 쳐도 잘한다 한 사람들. 생각이 있나 이게? 네, 이 여론조사에서도 보니까 민주당이 35%로 지지율 1등,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각각 3%라고 합니다. 자기 대통령감 누가 제일 좋으냐 하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1등. 그러면서 26%가 나왔는데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야,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잘 하나 봐요. 이번 조사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 대상이었고요. 신뢰 수준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그리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지역별로 나이별로 지역별로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낙연 신당 쪽에 대해서 윤핵관과 같은 상황이다. 윤핵관과 같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야, 이제 또 여기도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개싸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제 막 서로 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신당에 가장 실망했던 것이 뭐냐면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준석 이야기만 한다. 이게 이준석 대책이냐 너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걸 이야기해야지. 왜 이준석을 개혁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측이라고 하면 안 되지. 새로운 미래라는 있었어요. 새로운 미래 신경민 전 의원이 이랬어요. 속에 불 지르는 소리를 하는 게 생활화된 분이다.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러면서 원래 이준석 대표는 그런 걸 취미생활 내지는 일상생활화된 분이라고 본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대화는 뭐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장외에서 기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대체로 이들이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오고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합해지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색깔이 다른데 의식이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철학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정책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 어떻게 해서든지 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얻어보려면 둘이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는 통합했어요. 그 퍼포먼스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고양이를 엄청 좋아하나 봐. 호남에서 비만 고양이가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준석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호남 국회의원들 비만 고양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좀 삐쩍 말랐던데 좀 더 많이 먹으세요. 호남에서 개혁신당 활동하는 사람들이 비만 고양이 틈새에서 돋보이는 호랑이가 되겠다 이랬습니다. 하여튼 이 친구는 고양이를 엄청 좋아하긴 좋아하나 봐요. 대구에 가서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대구에 비만 고양이들이 많다. 이들을 내가 다 척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 광원의 고양이도 약간 비만해. 나이가 12살이나 먹었는데 가도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이가 보면 아마 광원의 고양이한테도 야, 너 비만 고양이야. 내가 너 옆에서 호랑이가 될게 뭐 이럴랍니까? 그 고양이가 야옹 하고 웃어요. 근데 호랑이 중에는 종이 호랑이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종이 호랑이도 있어. 그냥 종이자가 혹시 빠진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하여튼 일당이 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대구 가서 비만 고양이, 순천에 와서 비만 고양이, 하여튼 비만 고양이 타는 검은 고양이네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은하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에 대해서 90% 이상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90%는 100%잖아요. 51%만 돼도 100%거든요. 선거에서는 다 그래요.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 사소한 이유로 조금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허은하 최고는 사소한 문제로 약간 지체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준석 대표는 거기다 대놓고 이낙연 신당에다 대고 너희 윤핵관하고 똑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은하 최고는 주도권 싸움 같은 건 없다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합당을 하게 될 것에 대비해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 주도권 싸움에서 삿바 싸움에서 삿바를 더 세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나이는 어리지만 정치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러네 더 세게 이렇게 이낙연을 친 걸 보니까 아무래도 통합이 좀 더 가까워졌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거든요. 이런 와중에 이낙연 새로운 미래 위원장이 4일 창당대회 이후에 총선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분은 하여튼 너무 엄중하고 너무 신중해서 막 사람들이 속을 답답하게 하거든요. 그냥 출마를 안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그냥 안 한다 이러면 될 텐데 또 광주에 와서는 이렇게 말한 적 있잖아요. 너무 늦어서 광주 시민들께 혼란을 드리거나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출마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광주 시민들께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광주에서 출마하겠다. 지금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광주 동남갑의 민주당 예비후보 정진우 후보가 내 지역구에 와서 붙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광주 동남갑으로 가실랍니까? 아니면 친이낙연계로 분류됐던 동남갑에 이병훈 의원하고 붙으실랍니까? 참 고민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하여튼 광주가 빈 데는 별로 없어요. 혹시 광산을 거기는 모르겠네요. 지금 민영배 의원이 현역 의원인데 거기 가서 민영배 의원하고 한번 붙어보실랍니까? 김성진 예비 후보도 있고 보니까 권은희 전 의원도 거기에 나올 것 같고 그러던데 여러 명 나온 데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민주당이 단독으로 200석을 갖고 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합당이 아니라 연대. 그런데 왜 민주당이 이준석 당하고 연대를 해야 하죠? 이분은 무조건 200석 이상을 넘어야 되니까 이준석 당이 그나마 희망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이야기에 별로 이준석 대표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곧바로 조국 전 법무가 러브콜을 보내는 듯 하자 이준석이 바로 쳐버렸어요. 조국 전 장관이 정치적 움직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 듣고 있지만 개혁신당은 조국 전 장관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할 계획은 없다라고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하여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마음은 알겠는데 상대를 봐가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죠? 조 장관도 좀 이상해졌어. 그 와중에 또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처음은 아니죠, 물론. 원내 지도부, 그러니까 이용빈, 광주 광산갑이죠? 거기 국회의원이에요, 현재. 원내 부대표인데, 이 양반이 이채원 참사 특별법 거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결단을 할 때가 됐다.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에서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전에는 물론 쭉 이야기는 해왔었어요. 외부 장애 행사에서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은 쭉 있어 왔는데 원내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윤석열 탄핵 이야기를 꺼낸 것은 처음이다. 물론 조국 전 법무부 같은 경우는 계속 탄핵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준석과 연대하자 이 이야기도 뭐냐면 결국은 레임덕이 오고 데드덕이 온다. 그러면 지금은 윤석열을 감싸고 있는 검찰도 돌아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200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용빈 민주당 원내 부대표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200석 이상 얻으면 윤석열 탄핵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약간 좀 으시시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김종민 지금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 모양인데 김종민 미래대연합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전당원 투표에 붙인 것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는 히틀러의 나치당, 모택동의 문화혁명, 한국전쟁의 인민재판에 쓰여진 독재자의 군중동원 방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 내에 있을 때도 전당원 투표를 한 두세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나치당이니 인민재판이니 문화혁명이니 이런 이야기 안 하던데 당을 나가니까 이제 세상이 제대로 보이십니까? 예. 당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더라면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정확히 지적을 했더라면 좀 이렇게 이분이 원래 그런 분이하고 이해가 되겠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밖에 나오니까 입이 막 열리죠. 그러면서 진짜 민주당의 길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랬는데 진짜 민주당이 아니라면서요. 이낙연 대표가 그랬잖아요. 저기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은 가짜 민주당이다. 우리가 진짜 민주당이다 그랬잖아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진짜 민주당이라고 다 이야기했고 현 이재명 당을 가짜 민주당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선언을 한 마당에 이제 와서 가짜 민주당으로 가려고 하느냐? 진짜 민주당의 길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자기들이 했던 말들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기자들도 기사 쓸 때 안 헷갈리죠. 아무것도 모르는 기자들은 그냥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진짜 가짜 이야기를 처음 한 것 같잖아. 여러분들이 이미 진짜 민주당이라며 그러면 가짜 민주당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마세요. 가짜니까. 가짜에 대해서 무슨 신경을 써요. 그럼 가짜는 가짜대로 열심히 할 거고 진짜는 진짜대로 열심히 할 거고 그래서 4월 10일 날 국민들이 그 결과를 내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치를 앞으로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면 된다. 모든 결정은 유권자, 국민이 한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